자, 클라우드 시큐리티 5기 모집입니다. 현재 AI가 제일 이제 크게 뜨고 있죠. 그래서 AI와 클라우드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제가 산업편에서 이런 거 올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IT 기업에는 프로덕트 그룹이랑 밸류 애드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덕트 그룹은 실제로 돈 벌어오는 그룹이죠. 개발, 제품 기획, 디자인. 그리고 밸류 애드 그룹은 데이터 사이언스, 인프라 및 보안, 그 다음에 전사적인 이제 IT, 아키텍처. 이렇게 하는 이제 밸류 애드 그룹인데, 요쪽이 이제 운영이고, 요쪽이 개발, 뭐, 요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뭐 비슷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퓨전 팀이라고 해가지고 보통 스프린트 같은 거에서 단기적으로 테스트를 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지금 현재 AI 시스템을 보면은 밸류 애드 그룹이 프로덕트 그룹을 죽이고 있어요. 지난 2015년 이후부터 실리콘밸리와 그 다음에 월스트리트 그리고 정부 쪽에서 개발자를 요구하다 보니까 각계각층에서 개발을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개발자 수요를 따라잡지 못했어요. 덩달아 디자이너도 상당히 연봉이 올라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 그룹의 연봉이 급상승했는데 이제 밸류 애드 그룹이 AI라는 걸 만들어서 프로덕트 그룹의 의존성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존성을 해결해버리고 생산성이 증대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생성형 AI로 초기 제품 세팅을 끝내는 기업가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거의 뭐 혼자서 20인분의 일을 한다 이런 말들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이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빨리 창업 시도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장 잘 하고 있는 창업가 분을 한분 모셔가지고 이제 곧 멘토로 영입할 생각인데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들은 바도 있습니다. 이미 어 이미 코딩급의 생산성은 이제 졸업을 했고 여러 가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업가 지인들이 많으면 이게 들리는데 일반 학생이나 아니면 그냥 개발자로 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사람들의 우려는 이거죠. 취업하지 않고 생성형 AI로 사업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거 반대합니다. 취업과 생성형 AI의 투 트랙을 진행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전 20대 창업 중에서 잘 되는 경우를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거는 일종의 언젠가 내가 애플급의 회사를 찾겠다고 올인을 해가지고 그 아주 작은 기업에 사놓은 상태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창업은 경력 5년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서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하다가 회사에 안 다녀도 나올 돈이 생기면은 그때 나와서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개인 사업은 일찍 하는 게 좋습니다. 최근 페이스북에서는 데빈이라는 개발자 대체용 AI도 나왔는데 리액트를 만든 페이스북이니까 그만큼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젠스랑 자체도 프로그래머를 없애는 게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게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는 모르지만 현재 확신할 수 있는 건 이미 기업가들과 개발자들의 생산성은 분명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자잘한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인 아키텍처나 탑티어 개발자들이 어떤 기술을 조합하는 것들이나 고능력의 프롬프트 엔지니어 이 정도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AI 성장세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주가도 AI 때문에 올랐고 반도체 판매도 AI 때문에 한국이 갑자기 어느 정도 살아난 상태가 되었죠. 원래 같으면 경기 침체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AI 성장세에 다시 매출이 확대된 상태입니다. 그럼 작년 2분기 대비 얼마나 성장했을까? 이걸 대충 이제 보려고 하는데 4분기에 역대 최고의 매출을 찍었습니다. AI가 일조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내가 보면 출하량은 줄었지만 매출은 늘었다. 이런 서버 시장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용하는 기업 숫자는 줄었는데 뭐 매출은 늘었다는 것은 특정 탑티어 기업들 AI를 만드는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뜻입니다.
2023년은 분명 침체기였고 스타트업은 불황이었는데 이제 겨우 채용이 좀 풀렸죠. 근데 그 침체기 중에 탄생한 AI가 지금 채용을 풀리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뭐 대부분 채용이 사실 AI 채용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미국에도 되게 많이 채용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MSP들도 이거에 대응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점유율이 준 거지 매출은 다 올랐어요. 그 역대 최고의 매출. 그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참고해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워터폴 기업들이 많이 전환을 하면서 제조업 위주로 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있으니까 워터폴 기업으로 많이 전환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어요. 아마존 AWS 쓰면은 AWS 계정과 GCP 계정 그리고 거기에 구글 닥스와 구글 스프레드시트 이렇게 써야 되는데 문과가 많은 워터폴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불편해 하거든요. 그래서 엑셀과 워드를 바래요. 그래서 M365 계정까지 같이 가지게 돼요. 그럼 한 4개 정도의 계정이 생기게 되고 관리 리소스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문과 사람들이나 관리직들이 많은 경우에는 M365를 생각을 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그냥 완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싱을 하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이나 이런 것들을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하나로 그냥 가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당연한 이야기였지만 AWS 애저 GCP를 배제하고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는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부동산까지 고려해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 인프라 트러블 슈팅이 시달리면서 AI를 할 수 있고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분야에서 AWS의 영향력은 강력합니다. 근데 다만 점유율에선 분명 차이가 생겼는데 이제 그게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죠. 그래서 아마존은 2년 3월 스타트업 불황기 이후부터 점점점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계속 성장세인데 구글은 이제 GCP죠. 이제 아직 개방되지 않은 게 공공시장, 각국의 공공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영역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조업 쪽을 더 먹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M365가 좀 더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워터폴 기업들도 MSA를 적용하고 지금 제조업도 클라우드를 적용시키고 있는 그런 전환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터폴의 입장이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적용할 수밖에 없어요. M365 때문에. AWS 이거는 제가 아까 설명을 했던 거고 어떤 솔루션을 선정해야 될지 고민하는 경우에도 소싱의 이거 조달이라고 하거든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조달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솔루션 선정과 플랫폼 선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보안 같은 걸 해도 영어가 필요한 이유가 외국 엔지니어링 이거 이전에 이거 자체가 영어가 되어서 외국 그 회사들의 솔루션을 POC를 할 수 있는 걸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를 할 줄 알게 되면 당연히 보안을 한국에서도 기회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담하는 직무가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안까지 자기네들이 전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직무의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더라도 영어가 여러분들의 연봉과 엔지니어링 실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특히 인프라 관련돼서는 해당 솔루션을 써봤는가 안 써봤는가 그 경험들이 영향을 정말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자 클라우드는 이렇게 지금 AI로 성장세를 더 가지게 되었는데 아직 로봇과 IoT가 남았습니다. AI 기반으로 로봇이 나오게 될 거고 IoT는 아직 확장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조업 기반 혁신을 하면서 점점 확장이 될 겁니다. 이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있는데 한국인은 영어를 잘 못하니까 그 진입장벽으로 선택지가 삼성과 현대차밖에 없었다는 게 있어요. 이게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래서 뭐 삼성과 현대차로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저출생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공감하지 않는 이유가 이건 그냥 청년 뜯어먹기 용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어를 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이 구도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뀐다? 로봇 생성형 AI로 제조업이 생산 플랫포머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족한 건 외국인 노동자로 들겠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장에 일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뭐 개발자로 한 4-5명 가지고 공장 전체를 돌리는 거예요. 자동화시켜서. 이미 많은 제조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상당수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개발자 4-5명이서 로봇과 AI를 이용해서 만드는 생산 플랫폼화. 즉 예전같이 이런 식으로 일할 때가 여기밖에 없다 이런 구조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정부가 원하는 건 아니겠죠. 정부가 원하는 건 뭐예요? 제조업이죠. 여기에 입사해가지고 수만 명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데 뭐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엔 생산 플랫폼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글로벌에도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고요. 뭐 미국에도 많지만 아시아권을 보면은 뭐 싱가포르 제조업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는 정부가 원하는 제조업은 분명 아닐 겁니다. 근데 이게 약간 그게 있어요. 대만이나 일본은 연봉이 낮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쓰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전기세와 그 다음에 자본 집약적으로 가는 게 더 나은 곳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생산 플랫폼화가 될 겁니다. 정부가 원하는 제조업은 장기적으로 월급 받고 노조 형성해서 진보 진영 지지자가 생기는 제조업이지 생산 플랫폼은 아닐 거예요. 근데 아르바이트나 키오스크로 대체되는 그런 방식으로 되게 될 겁니다. 한국은 결국에는 선진국이니까.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 위쪽에 제조업 하시는 분들 최민주노총 평균 연령이 한 46세 이 정도 돼요. 이런 분들이 이제 대체가 된다는 거죠. 적어도 언젠가 자율주행 차량과 도로 자동화까지 완성되면 운송업까지도 운송 플랫폼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클라우드는 이제 혁신 단계에서 비즈니스 트랜스포머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낫습니다. IT에서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좀 더 생산성 있게 바꾸는 그런 혁신 단계가 아니라 이미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비즈니스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클라우드가 없이는 AI를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클라우드 자체가 자동화시키면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진 베이스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데이터 센터의 핵심 기업이었던 에퀴닉스는 어떻게 했을까? 오히려 어닝 서프라이즈 잘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클라우드와 연결성을 강화해서 멀티 클라우드 하십시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강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수 없는데 온프레미스를 유지하는 기업도 신규 프로젝트를 클라우드로 전환하고 MSA를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두고 거기랑 연동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새로운 거는 클라우드 프로젝트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단계도 이미 끝났고 클라우드로 인한 업무 혁신이 이제 워터폴은 진행 중이고 사실상 애자일 기업들은 비즈니스 전환을 하고 있죠. AI로. 클라우드로 인한 자동화가 한때는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에서만 자동화가 데브옵스로 들어갔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제 대중에게 그 자동화를 계속 누릴 수 있게끔 뿌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단순히 개발하기 편하도록 속도가 빠른 걸 넘어선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발자와 엔지니어들은 뭐 데브옵스 수요가 즉 운영이죠. 운영 수요가 날이 갈수록 늘어날 테니까 여기로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변함이 없습니다. 데브세곱스. 요즘은 이제 데브옵스보다 연봉이 높은 플랫폼 엔지니어링이란 게 나오고 있는데 뭐 데브옵스의 최종 진화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보안까지 다 감당하고 DB도 감당하고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는 그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예측했을 때는 예전에도 그렇지만은 이쪽 부분에 관련돼서 새로운 C레벨이 생길 것 같다. 이건 비즈니스까지 감당을 해야 돼요. 진짜 말 그대로 돈 되는 거 생각을 하는. 예. 그리고 데브섹옥스의 기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사스 서비스는 이미 포화에 이르렀고 여기에서 다음으로 튀어나온 게 AI 서비스거든요. 편리만큼 보안 분야는 뒤늦게 원래 발전하는 건데 클라우드 비즈니스까지 고려하면서 보안을 해야 되는 영역으로 이제 발돋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클라우드 시큐리티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클라우드를 하면서 시큐리티를 메인으로 까지 가르치는 곳은 거의 드물잖아요. 이 포지션은 우리가 이제 지난 기수에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기초 역량이 중요합니다. 자료구조, 네트워크, 리눅스, DB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전문성이 필요하죠. 근데 앞으로도 이게 클라우드가 전문성이라기보다는 역량에 가깝지 않을까 싶어요. 역량과 전문성의 차이는, 역량이라는 거는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이 나와도 내가 빨리빨리 이걸 기반으로 재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게 역량입니다. 근데 전문성이란 건 그걸 경험해 본 거죠. 근데 클라우드가 더 이상 전문성이라고 해야 될 수준인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큐리티나 데브옵스 이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전문성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미 주류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기초 역량에 속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거시에 있던 자잘한 작업들은 이제 점점 통합화되고 재구조화되고 비즈니스나 인프라스트럭처 구조로 전환하는 것을 전부 강요받게 될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그 MGMT, 매니지먼트 앤 거버넌스, 이게 ISMSP 같은 거거든요. ISO 27001이나 그 보안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을 집행할 때 거기에 대해서 통제라든지 아니면은 규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운영 관리 같은 것들이 매니지먼트 거버넌스, MGMT라고 부르는데 시큐리티와 함께 갑니다. 이 분야가 점점점 커지고 있죠. 올라가는 속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반대로 사스 서비스는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아스, 인프라, 퍼블릭 클라우드죠. 그리고 파스, 플랫폼. 요즘 보안 솔루션도 좀 플랫폼으로 제공합니다. 보통 솔루션 같은 것들 제공하죠. 여기서 사스 솔루션이란 거는 이제 보통 관리형 솔루션 같은 거예요. 이제 아사나 플랫폼이지. 그 우리나라 치면 플렉스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관리형 솔루션이라고 하고, BP파스라는 건 비즈니스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면 먼데이닷컴이라든지 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플랫폼. 그래서 지표 관리 같은 것들을 저런 것들로 합니다. 다스는 이제 이거 다음에 재택근무를 위한 데스크탑 플랫폼. 예, 그리고 이 분야도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매니지먼트 거버넌스 요쪽 분야. 요거는 이제 옥타를 제일 많이 쓰게 되죠, 사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클라우드 시큐리티 5기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제가 보기엔 주류기 때문에 기본 스택이자 기초 역량입니다. 에라 저희는 네트워크 기초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올라가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팩토링을 끝나고 난 다음에 20주차 이상 되고 난 다음에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듣기 때문에 이 과정은 네트워크를 충분히 이해하거나 아니면 보안 관제 같이 전통적인 클라우드를 경험해보지 못한 레거시 인프라에 계셨던 분들이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전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클라우드에 와서 OSI 7계층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역량들이 당연히 기초 역량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입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적극 환영합니다.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결합한 이 과정이 여러분들에겐 큰 차별성이 되어줄 겁니다. 그래서 이건 엄밀히 말하면 역량, 전문성보다는 가능성에 가깝다. 그래서 역량이란 게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면, 전문성이란 거 어떤 일을 해서 트러블 슈팅을 경험한 업력인데, 이게 이제 한때는 차별성이 있었지만은 그냥 지금은 역량에 가깝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큐리티라는 차별성은 여전히 가지고 가긴 하지만 그거는 외부에서 그걸 했었어야 하는 건데 안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저희 관점일 수는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기본기로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취업 준비생,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되는 취업 준비생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냥 이걸 공부해서 취업하기보다는 취업하고 1년 정도 경력을 쌓으면서 공부하기 원합니다. 지금은 현금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취업 지도에서 말한 바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은 24년 3월 30일부터 9주간 진행할 예정이고 불참 시에도 가능합니다. 저희는 과제가 더 중요해요. 과제 이수가. 과제를 통해서 보고서를 쓰고 그게 포트폴리오로 사용되거든요. 자신들의. 그래서 그리고 이전 과정을 예습용 그리고 그 다음에 보강용 과정으로 또 예습용이 두 가지가 제공이 될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과정을 복습용으로 다시 제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해서 이해 가능한 사람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리팩토링 학생들 같은 경우 20주차 정도 이후부터 참석이 가능해요. 자기가 기본기가 부족하다? 그럼 리팩토링 20주차를 통해서 기초적인 네트워크와 보안을 익힌 다음 참석하길 권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은 클라우드가 지금 빠르게 발전하고 있잖아요. 매 기수마다 변화하는 실시간 업데이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안은 더더욱 빠르게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마다 주력 솔루션들이 바뀌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클라우드 솔루션 계약할 때도 원래 장기 계약을 안 해요. 1년짜리씩만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업데이트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었던 사람은 이후 몇 기수 지나면 재수강도 가능합니다. 직업 효용은 전 직업 데브섹옵스를 지향하고 원래 저희 정식 과정은 리팩토링 듣고 컨솔리 클라우드 듣고 그 다음에 그 보안 그 백엔드 과정을 진행하면 데브옵스로 전직하고 데브섹옵스까지 넘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제 기초적인 역량들도 다 갖추게 되거든요. 학습 방법은 동영상을 배포하고 그걸 예습하고 주일에 보고서로 과제를 제출하는 게 필수입니다. 참석하는 것보다 과제가 중요하고 참석을 하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좀 이게 직장 다니면서 하면서 상당히 좀 가혹하실 겁니다. 그래서 공부 시간을 하루에 2시간 정도는 빼놓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베이스 방식은 코호트 기반 러닝이고 플립 러닝 그리고 문서와 콜드콜 급박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 이것도 수업 참석의 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거 그게 답변을 못한다 하더라도 생각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꼭 답변을 완성을 해야만 내가 성장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식은 있잖아요. 달달달 위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많이 활용해보고 다양한 상황에서 써보는 게 기본적으로 인터리빙이라고 불리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게 안 되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변화에 대응하고 스스로 성장이 가능한 내재 역량,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문서화와 플립러닝, 콜드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목표는 이겁니다. 요걸 한번 들으시면 어떤 클라우드 신기술이 나와도 내가 그냥 스스로 파면은 팔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자, 이 클라우드 시큐리티 게시판을 신청하시면 되고 멘토 소개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시면서 커리어를 좀 진행하신 분이고 전 키스트 연구원 그리고 현 SK 전 SK 시더에서 클라우드 보안을 하셨고 이후 지금은 담당자라고 계십니다. 클라우드 담당자를. 커리어 엑셀레팅 상담도 하셨어요. 그리고 주요 성과로는 온프레미스에서 근무하시다가 AWS로 이직하신 이제 클라우드로 전직하신 이 분이 계시고 나머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취업 성공 후기 나왔을 때 대부분 이제 클라우드 MSP나 클라우드 관련된 직업으로 취업을 하는데 이것들 취업 성공 후기들이 전부 다 클라우드 시큐리티를 듣고 난 다음 아니면 취업하고 난 다음에 클라우드 시큐리티 들은 그런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따로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정확히 이야기하면 이전에 온프레미스에서 클라우드로 전직하는데 도움이 되신 분들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많은 신청 바랍니다.